여름하면 이 냉채가 빠질 수 없죠. 맞아요. 근데요, 이 냉채 중에서도요, 네? 시원하게 아작아작 소리가 나면서 먹는 냉채가 아주 좋아요. 제맛이죠. 그쵸. 요거를 소금에 바락바락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소금으로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앞뒤로 꼭지만 좀 떼고요. 네. 요거를 반 갈라주세요. 요 냉채에는 요 오이가 빠질 수 없어요. 그쵸. 이 오이 향과 그다음에 이 아삭거리는 식감 맞아요. 때문에. 네. 여름에는요, 네. 오이가 씨가 조금 굉장히 도톰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씨를 좀 살짝 이렇게 한 번만 긁어내주세요. 이제 씨를 이렇게 네. 굳이 건져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씨가 조금 두툼하게 있으면 예. 사실 이 씨가요, 수분을 많이 좀 뺐거든요. 오. 그래서 오이는 이렇게 수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씨를 약간 좀 긁어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썰면 되나요? 그렇죠? 예. 시원시원하게 우리 오이를 지금 썰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이 다 썰고 나면 네. 오이에다가 약간의 소금으로 네. 버무려서 오이를 조금 재워주셔야 돼요. 절여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오이의 수분감을 조금 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작아작 소리가 나도록. 아작아작 오독오독. 그쵸? 그래서 소금을 네. 약간 넣고 한 20분 정도만 이렇게 좀 절여주세요. 20분만요. 네. 그리고 20분 절여놓으면 선생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요? 그쵸.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소금간이 배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돌오돌하고요. 네. 요거 시원하게 차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만드는 냉채 소스에다가 딱 버무리면요. 예. 진짜 맛있거든요. 간도 됐겠네요, 좀. 아이, 그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네, 오이는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콩나물이 있어요. 우리 콩나물은 진짜 서민의 반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 자주 맞아요. 나오는 재료죠. 네. 근데 오늘은 이 콩나물이 메인인 냉채예요. 오. 그래서 콩나물은 사실 이 꼬리 부분만 네. 사실 꼬리에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있어서 요거 조금 그냥 드세요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네. 오늘 냉채니까 요거 네. 이렇게 다듬어서 준비를 하시는데요. 깔끔하게. 사실은 콩나물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삶아서 쓰시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찔 거예요. 찌는 이유는 뭐예요? 찌게 되면은 우리가 콩나물 이렇게 씹힐 때 약간 질긋질긋한 맛이 있죠. 네. 그거는 삶아서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쪄서 콩나물 굉장히 아작아작 소리가 나게 만들 거예요. 약간 질기지 않게. 그렇죠. 아작거리게. 그래서 여기 김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이 오른 찜통에다가 네. 콩나물을 넣고요. 이렇게 펼쳐 넣으세요. 네. 그래서 2분간만 찌세요. 2분간만. 네, 많이 찌지도 말고요. 딱 2분간만. 진짜 오래 안 찌네요, 선생님. 네, 그래야지만 콩나물이 아작아작 소리가 나면서 네. 굉장히 콩나물 씹힐 때 그 식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뚜껑을 덮고. 그렇죠? 딱 2분간만, 2분 재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하냐면요. 저렇게 네. 콩나물 2분간 찔 때 바로 이 옆에서 오징어. 오징어를 손질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오징어는 네. 제가 오징어 한 마리 가지고 2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오징어 다리 가지고는 조림을 할 거니까 네. 오징어 몸통 가지고는요. 우리가 요거를 데쳐서 냉채에 좀 넣자고요. 근데요, 선생님. 네. 사실 냉채하면 네. 이 오징어라든가 이 해산물은 안 들어가요. 근데 냉채에 햇바리 많이 냉채 이런 거 들어가는데? 있는데 네. 오징어는 조금 생소하죠. 새로운 것 근데 같아요. 이게요, 사실은 오징어가요, 오징어 겉면에 붙어 있는 요 타우린이요, 네.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거든요. 오. 특히 여름철에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럼요. 에너지를 많이 쓰다 이유 보니까. 없이 피곤한데 덥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칼집을 깨끗하게 여기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무슨 네. 뭐 조리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칼집을 낼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거를요, 오징어를 요걸 통째로 좀 데칠 거예요. 데치고 난 데치기 위해서? 다음에 나중에 오징어를 잘게 썰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오그라져 있으면 썰기 힘드니까 네. 이렇게 살짝 칼집을 넣어주면 나중에 좀 썰기가 좋겠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만 갈라주세요. 네. 이렇게 크게 갈라서 이 상태 그대로 오징어를 데칠 거예요. 자. 오징어는 몇 분 데치면 돼요? 오징어는요, 이게 너무 많이 데치면 오징어가 질겨지니까요. 네. 보통 이렇게 넣고 나서 오징어가 이렇게 윗면이 이렇게 살짝 칼집이 난 면이 이렇게 칼집이 진하게 이렇게 도드라지죠. 네. 요러면 다 데쳐진 거예요. 이제 지금쯤이네요? 예, 그러면 한 번 더 돌려서 한 번 더 데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꺼내주시는데요. 오징어 칼집을 너무 촘촘하게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요거는 채 썰어서 저희가 넣을 거니까. 음. 익히기 위한 것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안에까지 살짝 그쵸? 익게끔. 네. 그래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더 좋아요. 네. 찬물에 헹구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그러면 오징어
이 살집에요. 훨씬 더 탄성이 생겨서 훨씬 더 쫄깃쫄깃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야, 안에까지 익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다 익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열기만 조금 뺀 다음에 네.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우리 옆에 콩나물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얼음물 좀 주세요. 네. 뚜껑을 딱 빼면 다 익혀졌거든요. 예. 그러면 요거를 바로 열기가 나가도록 바로. 푹 넣어. 예, 오. 담궈주세요. 푹 넣어. 그러면 예. 우리가요 보통 우리가 콩나물 무침할 때도요 이렇게 찐 상태에서 콩나물 무침하면 아작아작 소리가 아주 많이 나는 아주 맛있는 콩나물 무침이 되는데요. 질긴감이 좀 덜하고요. 그렇죠. 예. 지금 약간 탱글탱글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 아작아작해요. 오. 이렇게. 오, 소리가 날 정도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콩나물은 와. 우리가 양념장에 네. 버무릴 거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정말 아삭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콩나물은 이렇게 물기만 좀 빼주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자, 콩나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좀 건질까요? 건져서 예. 오징어도 좀 썰어 놓을게요. 잠시만요. 자, 종이 타올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종이 타올로 이렇게 한번 깎아주세요. 오.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그 껍질을 안 벗겼어요. 왜요? 껍질에 있는 타우린 성분까지 우리가 다 먹어야 좋으니까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일부러 제가 안 벗겼거든요. 어느 크기로 썰면 될까요? 아까 체리 이건요? 소스라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얄팍하게. 네. 물론 이제 냉채를 먹을 때 냉채에 들어간 재료들은 물론 네. 그 해파리 냉채 빼고는 네. 원래 콩나물이라든가 저 오이 넣고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약간 쫄깃거리는 식감이 필요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그때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럴 때는 이 오징어가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해요.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약간 네. 이렇게 좀 감싸줘야 오징어가 먹는 맛이 조금 있어요. 네. 이렇게 썰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징어는요. 네. 칼집을 우리가 많이 안 넣었어도 네. 이렇게 그냥 조금씩만 넣어도 워낙 이렇게 감싸지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콩나물하고 어우러지도록만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지금 한 마리만 해가지고 네. 지금 몸통만 했는데도 양이 좀 많아요. 네, 맞죠? 많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어머님들이 아유 저거 껍질을 안 벗겼더니 저렇게 지저분하게 뿔긋뿔긋하게 나온다 말씀을 또 하실 텐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냉채에 묻혔을 때 이렇게 뻘긋뻘긋한 것들이 모양새가 훨씬 더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껍질은 안 벗기셔도 괜찮아요. 일단 몸에 좋다고 하니까 굳이 네. 벗겨날 이유가. 네, 그냥 예. 우리 먹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네. 바로 이 냉채를 만들 소스를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냉채를 만들 소스를요. 네. 그러니까 냉채 소스 중에서도 네. 제가 지금 여기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바로 이게 두반장이에요. 아, 저는 고추장인 줄 알고 아까. 네. 두반장이 들어간다고요? 네, 이 두반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그 발효장인데요. 네. 요거는 빨간 고추하고 마늘하고 해서 굉장히 발효시킨 그런 장이에요. 이 네. 두반장을 좀 준비를 하는데요. 네. 두반장 하기 전에 저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요게 레몬이에요. 레몬.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철에 먹는 이제 냉채라든지 냉국이라든지 예? 무침이라든지 할 때 레몬을 넣게 되면요, 이 레몬에 살균 효과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이 레몬이 굉장히 뭐랄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요 피로 회복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 레몬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슬라이스 해요, 이것도. 네. 자. 슬라이스해서 요거는 한 4개 정도만 예. 씨가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부채꼴로 썰어주세요. 요거를 소스 안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예. 진짜 향긋하네요. 지금 그쵸? 레몬 썰기만 했는데도. 그렇죠. 굉장히 향긋하고 네. 향이 레몬 향이 확 도드라지니까 네. 훨씬 더 뭐랄까요? 사큼하고 여름철 예. 냉채로는 좋아요. 그다음에 식초만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여기다가 두반장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들어가고요. 레몬즙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여기 맛술. 맛술이요. 네.
맛술은 왜 들어가요, 선생님? 맛술 넣게 되면 우리가 아까 오징어가 있었잖아요. 네. 오징어에 잡내가 조금 안 나요. 그다음에 매실청. 매실청. 네. 또 여름철에는 매실청 넣어주면 살균의 효과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요. 요게 이제 냉채 소스예요. 이게요? 네네. 오.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으로 간만 해요. 잘 섞어주세요. 자, 요게 끝이에요. 오. 이제 간단하죠? 우리가요, 네. 콩나물의 물기가 지금 완전하게 빼졌잖아요. 네. 빼졌으면 콩나물을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눌러 짜세요. 저는 이렇게 양념하고 묻힐 줄 알았는데 따로 하네요. 네, 그래서 밑에다 깔아요. 네. 깔아서 저희가 무쳐 먹는 거예요. 아, 먹을 때? 먹을 때. 그다음에 오징어 있었죠? 네. 오징어를 여기다가 올리세요. 오징어 올리고요. 자연스럽게 올리고요. 무슨 샐러드 같아요, 선생님. 네, 이게 그냥 냉채인데 사실 냉채라는 게요 샐러드화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저희가 아작아작하게 절여놓은 짠 오이 예. 소복하게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네. 냉채 소스만 딱 올려서 버무려 잡수시면 네. 자, 이렇게 아삭아삭 시원한 오징어 냉채가 완성됐고요. 네. 저희 이제 오징어 다리가 남았죠? 네. 오징어 다리를 이용한 오징어 다리 어묵조림 만들어 볼게요. 네, 지금 요 앞에 보면은요, 제가 예. 지금 양념장이 먼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념장이에요? 네, 여기 양념장 여기 다예요. 아, 이건 깨끗한 양념장인가 봐요? 네, 굉장히 깔끔한 양념장이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 지금 냄비에다가요, 예? 요 다시마 우린물. 조림이니까. 네, 다시마 우린물 먼저 넣고요. 네. 다시마는 빼고 다시마 우린물 넣고요. 그 다음에 간장, 간장. 그 다음에 청주, 네. 동량으로 같이 넣고요. 네. 그 다음에 맛술. 네. 청주 맛술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청주하고 맛술이 들어가면 오징어 다리하고 어묵하고에서 나오는 그 잡내를 없앨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죠? 이건 뭐예요? 요거 지금 물엿인데요. 요건 맨 나중에 넣을 거예요. 네. 요게 조금 끓고 있으면 저희가 뭘 하냐면 바로 요게 꽈리고추인데요. 네. 이 꽈리고추는 아주 저 간단해요. 꽈리고추 좋아해요, 선생님. 네, 요거 그냥 이렇게 어슷 네. 이렇게 잘라만 주세요. 네. 이 꽈리고추의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꽈리고추 향. 이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네. 맵진 않지만 그 알싸한 맛도 나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네. 씹는 식감도 좋고. 광희 씨가요, 맛 표현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알싸한 맛 딱 맞고요. 맞죠? 매콤한 맛도 딱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네. 꽈리고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꽈리고추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요게 지금 어묵인데요. 예. 이 사실 어묵은 어머님들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잖아요. 맞아요. 기름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이게 쌀뜨물이 있어요. 이거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비벼가면서 씻어요. 근데요, 쌀뜨물에 씻으나 네. 물에 씻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통 세제 없을 때 어머님들이 설거지할 때 쌀뜨물 쓰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기름기 약간 없을 때는 이렇게 쌀뜨물로 이렇게 어묵을 살짝 한번 그러니까 닦아주면은요. 네. 어묵에 있는 기름기를 조금 닦아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쓸 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좋은 준비를 해서 팁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 가르고 네. 썰어주세요. 사실 선생님, 네. 이 어묵 안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어묵 다 좋아하죠. 이렇게 또 반찬으로 나오면 다 뚝딱이에요, 그냥. 진짜 너무 잘 네. 먹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맨 자. 마지막에 쓸 통깨 여기 준비를 해놓고요. 오징어는요? 여기 좀 오징어인데요. 오징어를 제가 좀 손질을 조금 할게요. 예. 오징어는 대부분 이 오징어 다리에 붙어있는 흙반을 예. 소금에 바락바락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오징어를 이렇게 썰어요. 사실 오징어가 한 마리 있었을 때는 네. 그 오징어 몸통을 먹고 다리는 웬만하면 잘 안 먹죠. 예. 네. 근데 왜냐면 오늘은 살짝 질겨요. 예. 네. 근데 요리에 잘 어울린다는 거죠? 이거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어묵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사실 어머님들한테 너무너무 좋을 게 네. 사실 오징어 다리는 이제 버려지고 이게 냉동실에서 그냥 또 굴러다녀요. 예.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그냥 아예 한 마리 사시면 제가 알려드린 이 오징어 다리에다가 예. 꽈리고추, 그다음에 어묵 넣어서 예. 같이 한번 조림을 해놓으시면 도시락 반찬으로도 좋고요. 예. 이거 출출할 때 반찬 없을 때 밑반찬으로 아주 좋거든요. 제가 한번 오늘 먹어보고 어떤 네. 맛인지 시청자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럴게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 다리도 좀 썰어주세요. 네.
이게 지금 바글바글 끓이고 있을 때 네.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바로 요 어묵. 어묵. 먼저 어묵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 고추, 꽈리고추. 네. 요걸 조금 졸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졸이게 되면 이제 어묵에서는 지금 아까 기름기가 쌀뜨물 때문에 조금 빠졌죠. 네. 빠진 상태죠. 근데 이제 꽈리고추에서 매콤한 맛이 살짝 스며 나와서 어묵을 확 감싸주거든요. 네. 맛을. 꽈리고추 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요걸 조금 이렇게 해서 졸여요. 네, 오징어는요, 성분이 간장이라든지 양념에 졸이게 되면 네.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아주 오래 남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씹을 때 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나중에 딱딱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꽈리고추하고 어묵이 좀 다 졸여지고 나면 중간에 이제 오징어를 넣는 거예요. 한 이 정도 졸이면 다 됐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오징어를 넣어볼까요? 요 전 상태면은 꽈리고추랑 어묵 들어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네. 그 어묵 조림인데 오징어 들어가면 좀 색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럭셔리해지지 않았어요? 아, 그런 느낌도 있어요. 푸짐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들어간 졸여주세요. 상태로는 네. 몇 분 정도 같이 졸여주면 오징어가 좋을까요? 들어가면은요, 보통 한 5분 정도만 졸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앞에 거가 벌써 다 졸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굉장히 빠르게 졸여지는데요. 네. 이게 좀 이렇게 두면은 양념장이 딱 싹 스며들면서 네. 오징어가 좀 빨리 익혀지게 되겠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졸여주세요. 자, 선생님. 네, 다 됐어요. 거의. 네. 요 정도 졸여주면 된 건가요? 네, 요 정도 졸여졌으면 오징어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아주 먹기 좋고요. 네. 그다음에 꽈리고추 색상 변하지 않고 어묵도 아주 부드럽게 잘 졸여졌거든요. 그러게요. 자, 어묵도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그쵸. 자, 이제 옮겨볼까요? 네, 옮겨볼게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네. 오고. 자, 자, 좀 담아볼까요? 네. 여기요, 제가 지금 아까 물엿을 네. 저기서 안 넣었잖아요. 예, 예. 이 물엿은요, 보통 이렇게 조림을 할 때는요, 맨 마지막에 네. 불에서 내린 상태에서 물엿을 끼얹어요. 오. 그러면 훨씬 더 윤기가 날 뿐만 아니라 네. 이 물엿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어서요. 네네. 요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네. 오징어를 씹을 때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그릇에다가 먼저 좀 담겠습니다. 어묵하고 오징어하고 네. 오징어가 보시기에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잘 익혀졌죠. 네. 부드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쫄깃거릴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어묵도 맛있을 것 같고 전 꽈리고추도 좋아하니까요. 네, 매콤한 거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예. 자, 이 상태가 됐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통깨를 뿌리시잖아요. 네. 통깨 뿌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깨소금을 예. 손바닥에 비벼서 깨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배거든요. 그러겠죠. 고소한 향이 더. 네. 처치곤란 오징어 다리의 멋진 변신. 오징어 다리 어묵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쫄깃한 오징어 다리 어묵조림 깔끔하게 맛내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묵을 쌀뜨물에 헹궈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기름기가 쏙 빠져 느끼함은 사라지고 식감도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보들보들 어묵과 쫄깃쫄깃 오징어 다리를 양념에 졸여주면 우리 집 1등 반찬 대령이요. 칼칼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오징어 다리 어묵조림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